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제 7주차 강의로서 우리 교재 페이지 21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번 주 목요일 오후 2시에 중간고사가 시행됩니다. 아무쪼록 준비 잘 하시고 아울러 레포트도 작성 잘 해서 당일 다 함께 제출하시길 바랍니다. 이어서 본강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우리 교재 페이지 몇 페이지냐? 217페이지 메뉴에 펼쳐놓고 이어서 강의 청취하시기 바랍니다. 먼저 본강으로 들어가기 전에 레이아웃이 뭔지 간단하게 정리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첫 번째로 사전적 의미를 살펴보면 레이아웃이라는 개념은 책이나 또는 신문, 잡지 등에서 글과 그림 따위를 효과적으로 정리하고 배치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또한 레이아웃의 뜻은 각종 디자인을 배치한다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이것은 읽기 쉽고 이해하기 쉽도록 디자인을 배치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즉 가독성을 높여준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는 사진 한 장과 텍스트가 있을 때 사진을 텍스트, 즉 문자 뒤에 넣을 것인지 아니면 텍스트 문자 앞에 넣을 것인지 배치하는 것도 일종의 레이아웃에 해당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고, 그럼 이어서 우리 교재 217페이지 메뉴에 가게 되면은 자, 컨텐츠가 나오죠. 그죠? 그래서 우리 강의 자료 첫 번째 슬라이드 보니까 제7장 다양한 레이아웃의 구성과 기능에 대해서 이렇게 알아보자 그럽니다. 그죠? 자, 요 타이틀이 주어졌다라고 여러분들 아시고, 이어서 다음 슬라이드 넘어갑니다. 넘어가게 되니까 가장 먼저 뭐가 나옵니까? 학습 목표가 뭔지, 내용이 뭔지 간단하게 살펴보고 넘어가겠다 이 말이죠. 그죠? 그래서 첫 번째 학습 목표는 보니까 네 가지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CSS3를 사용을 해서 수평 정렬하는 방법을 알아보자 이 말이죠. 수평 아래쪽 그림 보면은 가로로 있죠. 그죠? horizontal allision이라 그럽니다. 그러니까 가로 이래 수평선을 그어 놓고, 자, 왼쪽에 배치할 것인가, 중앙에 배치할 것인가, 또 오른쪽에 배치할 것인가. 자, 이렇게 정렬하는 방법을 알아보겠다 이 말이죠. 두 번째는 중앙 정렬하는 방법을 한번 알아보자 이 말이죠. 그죠? 중앙은 뭡니까? vertical allision 거래가 수직으로 정렬되는 겁니다. 자, 위쪽 탑, 가운데, 아니면 아래쪽에 바텀 있죠. 이렇게 이미지를 배치하는 걸 말하겠죠. 그죠? 세 번째는 완추루 레이아웃을 구성하는 방법을 알아보자. 마지막으로 뭡니까? absolute 그래가 절대 좌표를 활용하는 방법을 한번 알아보자.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 구체적인 거는 교재 내부에서 살펴보도록 하고, 아래쪽에 보니까 3개 항목으로 정리가 되어 있는데, 내용으로는 수평과 중앙, 완추루 정렬 레이아웃에 대해서 살펴보고, 그 다음 요소 배치는 각각 어떻게 할 것인지 이것도 한번 살펴보고, 마지막으로 글자 생략하는 방법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자. 이렇게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 간단한 이미지 그림이 우측 하단에 여기에 나와 있는데, 배경 색상을 줘서 이렇게 구분을 해 놨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우리 교재 페이지 다음 페이지 한번 넘어가 보세요. 넘어가니까 218페이지 중간에 가 있습니다. 거기 잠시 보시게 되면은 이 장에서는 웹페이지 개발에 사용하는 주요 레이아웃을 구성하는 방법을 연습을 하겠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간단하게 정리하지만 응용할 수 있는 분야가 굉장히 많으므로 책에서 가장 중요한 내용이라고 생각을 한다. 따라서 CSS3 응용 부분이라 수업 여건상 다루지 못하더라도 개인적으로 차근차근 살펴보고 여러 번 연습을 해보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나와 있는 중앙의 그림이 웹페이지 레이아웃인데, 자, 교재 아래쪽에 보니까 이 장은 응용 예제로만 구성되어 있다. 한 번씩 따라한 후에 필요한 기능을 찾아 용도에 맞게 변형해서 사용을 하라. 그리고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다면 우리 앞쪽 4장과 6장에서 다룬 기본 내용을 다시 한번 더 참고하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렇게 이해하시고 이어서 다음 슬라이드 넘어갑니다. 넘어가니까 이번에는 타이틀이 여러분들 뭐가 되겠습니까? 첫 번째로 수평 정렬이 뭔지, 이 수평 정렬 레이아웃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자 이렇게 되겠습니다. 이거는 우리 교재 219페이지 메뉴에 가면 나옵니다. 그거 보니까 6장에서 배운
플로트와 오버플로우 속성을 사용을 해서 레이아웃을 만드는 방법을 한번 살펴보자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아래쪽에 그림 7-1에 보게 되니까 뭡니까? 수평 정렬 레이아웃 활용 예제라 그래가 A와 B가 수평 정렬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현재 웹페이지 인트로 화면 보니까 가운데 이 부분이 A 영역이고 이 부분이 뭐다? B 영역이다. 이게 전부 뭡니까? 수평으로 이렇게 정렬되어 있다. 물론 높이의 차이는 있죠. 그죠? 그래서 교재 보시게 되면은 수평으로 요소를 정렬할 때는 반드시 뭐다? 다음 규칙을 기억해야 된다.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면 대부분 이러한 규칙을 사용해서 요소를 수평으로 정렬한다. 그러면 그 기억해야 될 내용이 뭔고? 자손에게 플로트 속성을 지정하고 부모는 뭡니까? 오버플로우 속성을 지정하는데 부모의 오버플로우 속성에는 히든 키워드를 적용한다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죠? 자, 그래서 그 교재에 나와 있는 내용을 우리 강의 슬라이드 메뉴에 이렇게 정리되어 있습니다. 플로트와 오버플로우 속성을 사용해서 레이아웃을 만들어 보고 규칙을 지켜야 되는데 그 규칙은 뭡니까? 자손에는 플로트 속성을, 부모에는 뭡니까? 오버플로우 속성에 히든 키워드를 적용해서 우리가 구현을 한다 이 말입니다. 자, 참고하시고 그러면 이어서 다음 슬라이드 넘어가 보겠습니다. 가니까 이번에는 타이틀이 응용 예제 7-1 거래가 수평 정렬 레이아웃 소스 코드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래쪽에 보니까 코드 7-1 그래가지고 example 1 html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구체적으로 이 코드 7-1은 디비전 있죠. 그죠? div. 뭡니까? 아이템 태그의 플로트 속성을 레프트로 적용하고 그 다음에 부모의 오버플로우 속성을 뭐다? 히든으로 적용을 해서 요소를 수평으로 정렬을 한다. 그래서 이 코드를 실행하게 되면은 div와 뭐다? 아이템 태그가 수평으로 정렬이 되더라 이 말입니다. 그래서 소스 코드의 요 왼쪽 위쪽에 보니까 오버플로우 부분에 뭡니까? 히든 자 태그 명령을 줬고 그 다음에 디비전 아이템 부분에 뭡니까? 플로트부터 마지막 보드에 각각 밸류 값을 이렇게 줬습니다. 그리고 오른쪽 소스 코드에 보니까 뭡니까? 바디 부분에 보니까 첫 번째 메뉴 1, 그 다음 2, 3, 4 이렇게 줬습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요걸 이제 실행을 하게 되면 아래쪽처럼 이렇게 결과가 메뉴 1, 메뉴 2, 메뉴 3, 메뉴 4 이렇게 출력이 된다. 근데 이 응용 예제 7-1에서 중요한 것은 오버플로우 속성을 왜 지정해야 하는지 의문을 여러분들이 품을 수가 있는데 간단하게 비교해서 알아보겠다 하면 그게 우리 교재 페이지 220페이지 맨 아래쪽에 있더라. 그럼 우리 강의 자료 슬라이드는 다음 슬라이드 넘어가야 됩니다. 넘어가게 되니까 응용 예제 7-1 거래가 수평 정렬 레이아웃 오버플로우 속성 지정하는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해놨습니다. 그래서 교재에도 나와 있듯이 첫 번째는 뭡니까? 코드 7-1에서 오버플로우 속성을 제거 한번 해보자. 이 말은 오버플로우 속성을. 아시겠습니까? 그 다음 두 번째는 7-2의 A와 같이 수평 정렬한 요소에 앞뒤로 글자를 각각 넣어서 한번 출력해보자.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죠? 그래서 현재 아래쪽에 나와 있는 요 소스 코드는 방금 우리가 살펴보면 뭡니까? 페이지 220페이지 그거 보면은 저 위에 코드 7-1 있죠. 그 맨 아래쪽에 보면은 바디 부분이 있습니다. 그죠? 그 내용이 되겠다. 그 내용. 그 내용인데 우리 교재 다음 페이지 221페이지 메뉴에 가니까 A 부분에 보니까 뭡니까? 파라그래프 요 뭡니까? 태그 명령을 줘가지고 실제 단문을 요래 넣어놨습니다. 그죠? 물론 뭐 여러분들 실습할 때는 이 내용을 조금 더 많이 넣으면은 이 메뉴가 확인하기 구분하기 좋을 거니까 더 좋겠죠. 그 다음 아래쪽에도 P를 주고 /P 줘가지고 안에 간단한 단문을 이렇게 넣어놨습니다. 자, 요걸 원본으로 해서 또 다음을 수정하게 되는데 이어서 다음 슬라이드 넘어가면은 B 소스 코드 나옵니다. 여기는 오버플로우 속성을 적용하지 않았다 이래 되가 있죠. 그죠? 그래서 요 소스 코드의 중간에 보면은 중간쯤에 div.item하고 기존 값은 이렇게 줬는데 어디 아무리 찾아봐도 뭡니까? 오버플로우 속성이 들어간 장소가 없습니다. 물론 타이틀이야 플로트 위드 오버플로우라고 되어 있는데 그래서 요걸 실행하니까 결과는 뭐다? 요런 식으로 나오더라. 그래서 요거는 결국은 그림 7-2에 해당되는 내용인데 수평 정렬에서 오버플로우 속성 적용 여부에 따른 결과를 서로
오른쪽하고 이렇게 비교해 놓은 겁니다. 그래서 왼쪽은 뭡니까? 오버플로우 속성을 제거한 예가 됩니다. 그래서 아래쪽에 자, 각 파라그래프 있죠. 여기 어떤 문자 열이 들어가 있는데 중간에 요 메뉴 1부터 메뉴 4는 뭡니까? 요소가 뭐 마치 둥둥 떠가듯이 이런 식으로 결과가 출력되었다. 그런데 반해 오른쪽은 뭡니까? 분모의 오버플로우 속성을 뭐다? 히든으로 입력을 했다. 그래서 가운데 보니까 오버플로우 콜론하고 히든 세미콜론 이렇게 줬죠. 자, 이렇게 줘서 실행을 해서 결과를 보니까 요 아래쪽에 위쪽에는 뭡니까? 문장 내용, 아래쪽에 문장 내용이 이렇게 배치되고 중간에 뭡니까? 요 메뉴 1부터 4까지가 딱 놓이게 되죠. 그래서 요소의 위쪽과 아래쪽에 글자가 출력된다. 그러니까 요 요소의 위쪽과 아래쪽에 뭡니까? 글자가 배치가 되어가 출력이 되더라. 그래서 이런 걸 여러분들을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이어서 다음 슬라이드 넘어갑니다. 넘어가니까 이번에는 중앙정렬 레이아웃은 어떻게 작성하는지. 그래서 요거는 우리 교재 페이지 222페이지 가게 되면은 중간에 나와 있습니다. 그거 보니까 뭐라고? 중앙정렬은 현대에 가장 많이 사용하는 레이아웃 구성 방법이다. 포털을 비롯한 여기 포털은 뭐 대표적으로 뭐 다음 사이트라든지 네이버 사이트 등등 이런 자 홈페이지를 말하겠죠. 그죠? 그래서 그런 포털을 비롯한 다른 웹사이트를 살펴보면은 그림 7-3과 같이 특정한 너비의 중앙에 내용이 위치한다. 이러한 구성을 우리는 중앙정렬 레이아웃이라고 한다. 그래서 아래쪽에 그림이 7-3이 있는데 중앙정렬 레이아웃의 외라 그래가지고 요 전체 레이아웃을 우리가 봤을 때 뭡니까? 특정 너비의 중앙에 내용이 위치한다. 요 아래쪽에 보니까 혼자 공부하는 시리즈 있죠. 요 부분이다. 요것이 뭡니까? 중앙정렬되어 있다. 알겠습니까? 자, 그렇게 이해하시고, 그 다음 이어서 다음 슬라이드 넘어가면은, 이번에는 응용 예제 7-2 그래가 중앙정렬 레이아웃의 소스 코드를 요리 실어놨습니다. 요거는 우리 교재 페이지 223페이지 메뉴에 가게 되면은, 중앙정렬 레이아웃을 만드는 방법은 간단하다. 어떻게? 여기 나와 있는 코드 7-2와 같이 중앙정렬하고 싶은 태그에 뭡니까? 위드 속성을 뭡니까? 부여를 하고, 이 소스 코드 아래쪽에 바디 부분에 보니까 위드 속성하고 960 픽셀 줬습니다. 세미콜론. 그 다음 마진 속성은 뭡니까? 0과 뭐다? 오토를 입력을 했다. 그래서 이 코드를 실행하면은 바디 태그에 이 아래쪽에 나와 있죠. 바디 태그에 해당하는 제목과 본문이 뭐다? 중앙에 위치한다. 본문이. 그래서 오른쪽 그림 위에 보니까 여기에 제목 있죠. 여기 중앙에 위치해 있고 본문은 뭡니까? 아래쪽에 이렇게 중앙에 요래 배치가 되더라. 그래서 간단한 내용이지만 웹페이지 전체나 제목 요소에 적용할 수 있는 중요한 내용이므로 반드시 기억하기 바란다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렇게 여러분들이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이어서 다음 슬라이드 넘어갑니다. 다음 슬라이드 넘어가니까 이번에는 완추루 레이아웃이 뭔지 한번 알아보자 이 말입니다. 그죠? 이거는 우리 교재 페이지 224페이지 중간에 가게 되면은 세 번째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 보니까 완추루 레이아웃의 형태는 뭐다? 그림 7-4와 같다. 이 아래쪽에 보니까 그림 7-4에 완추루 레이아웃의 예제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국내 모든 포털 사이트의 메인 페이지는 여기와 같이 완추루 레이아웃을 사용을 한다. 그래서 이 완추루 레이아웃을 사용하는 방법은 종합 예제에서 다루고 여기서는 단순한 형태로 구성하는 방법을 한번 살펴보자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완추루 레이아웃의 기본 논리는 굉장히 쉽더라. 행을 독립적으로 생각해서 공간을 나눈다는 원리만 따르면 된다. 그러니까 이 행으로 이제 공간을 이렇게 나눈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면 되겠죠. 그죠? 자, 그래서 요 그림은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고 이어서 다음 슬라이드를 넘어가게 되면은 뭔데요? 자, 응용 예제 7-3 거리가 완추루 레이아웃 첫 번째가 나오는데 여기서 요거는 이제 우리 교재에 페이지 225페이지 메뉴에 가면 정리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거기 보니까 여기에서는 그림 7-4의 예와 같이 단순한 형태의 뭡니까? 완추루 레이아웃을 구성해 보겠다. 그래서 첫 번째로 행 구성하기가 나옵니다. 요거는 그림 7- 뭡니까? 4와 같이 행 3개로 구분되므로 다음과 같이 공간도 3개로 분할한다. 그리고 각 공간은 뭡니까? 샵 탑과 샵 미들, 그 다음 샵 바튼 속성으로
칭한다. 그래서 아래쪽에 요게 코드 7-3 example 3 소스 코드가 나와 있고, 그 다음에 뭡니까? 우리 교재 225페이지 가게 되면은 뭡니까? 메뉴의 행 구성하기 가면서 방금 얘기한 샵 탑과 샵 미들과 뭡니까? 샵 버튼, 그 소스 코드 예제가 꼭 나와 있습니다. 이해되겠습니까? 그래서 한 슬라이드 다음 슬라이드로 잠시 넘어가 보면은 여기도 없네요. 그 다음 슬라이드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여기도 없습니다. 그러면 교재 앞으로 돌아가서 여기 와가지고 행 구성하기는 우리 교재국을 참고하고, 두 번째는 뭡니까? 열 구성하기는 어떻게 하노이면, 그래서 열을 구분하고, 요거는 뭡니까? 중간에 샵 미들 공간을 공간 분할 태그 2개로 나눈다. 이해되겠습니까? 어떻게? 미들에 보게 되면은 여기가 지금 없는데 교재국 참고하세요. 그거 보니까 div id 꼴하고 코테이션 마크 레프트, 그 다음에 div id하고 뭡니까? 코테이션 마크 라이트, 요렇게 태그 2개로 공간을 분할했습니다. div를 써가지고. 그 다음에 세 번째 보니까 레이아웃 구성하기 그래가지고, 자, 교재 보게 되니까 이렇게 공간을 분할한 후에 다음 과정을 거쳐 레이아웃을 구성한다. 그런데 그 다음 과정이 우리 슬라이드 1, 2, 3 요겁니다. 첫 번째는 뭐다? 부모 태그의 고정된 너비를 입력을 해줘야 된다. 두 번째는 수평 정렬하는 부모 태그의 오버플로우 속성에는 반드시 뭐다? 히든을 적용을 해야 되고,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자손 태그의 적당한 너비를 입력하고 플로트 속성을 적용을 해야 된다.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과정을 거쳐 코드 7-3과 같이 작성할 수 있다. 그래서 중앙정렬 레이아웃을 사용해 가지고 바디 태그에 뭡니까? 고정된 너비를 설정하고, 바디 고정된 너비가 여기 보니까 위드하고 500픽셀 세미콜론 되어 있죠. 요걸 말합니다. 그 다음에 요소를 수평으로 정렬해야 하는 샵 미들의 오버플로우 속성에는 히든을 적용한다. 이래 되어 있습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샵 미들에는 뭐 그거는 요 아래쪽에 보니까 샵 미들하고 오버플로우하고 뭡니까? 부모 속성 히든 요래 적용을 해놨죠. 자, 요런 식으로.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샵 레프트와 샵 라이트의 적당한 너비를 설정하고, 샵 레프트와 뭡니까? 라이트 여기 있죠. 그죠? 여기에 적당한 너비. 위에 거는 뭡니까? 150픽셀. 아래쪽은 350픽셀을 줬네요. 그죠? 자, 요렇게 너비를 설정하고, 플라트 속성을 적용한다. 플라트 속성. 아시겠습니까? 아래 보니까 전부 플라트 콜론 되어 있죠. 또 실행 결과를 효과적으로 살펴보려고 배경 색상도 넣었다. 배경 색상은 이제 아래쪽에 소스 코드 보니까 백그라운드, 첫 번째는 레드, 빨간색, 두 번째는 뭡니까? 블루, 파란색을 줬다. 그럼 이어서 다음 슬라이드 넘어가 보겠습니다. 넘어가니까 그 다음에는 뭡니까? 요게 이제 앞에 코드 7-3이 계속 이어지는데, 방금 우리가 앞에서 배경색을 뭡니까? 빨강, 파란 걸 봤는데, 요거는 뭡니까? 샵 타 부분에 백그라운드를 그린색을 줬습니다. 여기 그린색. 그 다음에 바텀 부분 있죠. 아래쪽에는 백그라운드를 퍼플이라고 줬어요. 퍼플은 뭡니까? 우리말로 번역하면 보라색이란 뜻입니다. 그래서 아래쪽에 이미지 보면 맨 아래쪽에 여기에 해당되겠죠. 그래서 앞 슬라이드에서 자, 빨간 거 백그라운드를, 그 다음에 파란 걸 줬고, 레드, 블루, 그 다음 방금 여기에서 그린이 나왔고, 마지막에 퍼플, 보라색이 요래 나와 있습니다. 그럼 출력하면 이런 식으로 나온다. 물론 이 안에 있는 본문 내용은 뭡니까? 이 아래쪽에 바디 부분에 다 있죠. 탑 부분과 그 다음에 미들 부분, 바텀 부분 있죠. 자, 요 문장 내용이 들어가겠죠.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교재 이제 227페이지 가게 되면 뭐라고? 각 태그가 적당한 이치를 찾아 들어가죠. 자손 태그의 너비 총합이 뭐다? 부모 너비가 될 때 가장 좋다. 그래서 코드 7-3에서 부모는 너비가 500픽셀이다. 따라서 샵 레프트, 샵 라이트의 너비 총합은 레프트가 150이고 라이트가 뭡니까? 350픽셀이니까 이거 더한 게 뭡니까? 500이 된다. 500픽셀이 되도록 구성하라 이 말이죠. 아시겠습니까? 그 다음에 완추루 레이아웃의 핵심은 뭡니까? 각 행을 독립적으로 구성한다는 것이다. 이를 구현하려고 다음 규칙을 적용해서 스타일 시트를 작성한다. 이래 되겠습니다. 그럼 잠시 앞 슬라이드로 넘어가게 되니까 여기 보니까 완추룩하는 내용은 없다 이 말이죠. 그죠? 근데 메뉴의 타이틀이 완추루 레이아웃 1이라고 되어 있죠. 그 다음 넘어갑니다. 그 다음에 완추루 레이아웃
2라고 되어 있습니다. 소스 코드 그대로 이어졌다는 뜻이고, 그 다음 넘어가게 되니까 뭡니까? 절대이치를 사용한 요소 배치라고 이렇게 나옵니다. 그럼 다시 앞 슬라이드 넘어가서 요 부분을 살펴보면서 우리 교재 227페이지 저 위에 보게 되면은 완추루 레이아웃의 핵심은 각 행을 독립적으로 구성한다는 것이다. 이를 구현하려고 다음 규칙을 적용해 가지고 스타일 시트를 작성한다. 첫 번째가 뭡니까? 자손의 플로트 속성을 적용한다. 자손의. 그 다음에 부모에는 오버플로 속성의 히든을 적용한다. 그래서 위드 속성과 뭡니까? 하이트 속성을 지정하지 않고 오버플로 속성의 히든을 적용하면은 유동 영역을 감싼다. 유동 영역을. 그리고 코드 7-3에서 오버플로 속성을 지정하지 않으면은 그림 7-5와 같이 플로트 속성을 적용한 자손이 있는 행을 다른 행이 침범을 하더라. 그래서 그 교재 보니까 그림 7-5는 잘못된 뭡니까? 완추루 레이아웃이라 그러죠. 그리고 두 가지 규칙을 기억하고 있으면 어떤 레이아웃이든 개발할 수 있다. 중요한 내용이기 때문에 꼭 기억하기 바란다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알겠습니까? 자, 그렇게 이해하시고 이어서 다음 슬라이드 넘어갑니다. 넘어가니까 맨 위에 타이틀이 요소 배치에 대해서 알아보자 이렇게 되겠습니다. 이거는 우리 교재 페이지 228페이지 맨 위에 가면 나옵니다. 그죠? 그거 보니까 다양한 방법으로 요소를 원하는 위치에 배치하는 방법을 알아보겠다. 첫 번째는 뭡니까? 절대 이치를 사용한 요소 배치는 어떻게 하노 이 말이죠. 그래서 절대 이치를 사용한 요소 배치는 앞에 6장에서 다루었다. 그래서 자손의 포지션 속성이 뭡니까? 업솔루트. 자, 자손의 포지션 속성에는 업솔루트를 적용하고, 그러니까 절대 이치다. 예? 업솔루트를 적용하려면은 어디 부모 포지션 속성에는 뭡니다? 릴레이티브를 적용을 해야 된다. 요런 규칙이 있다. 요거는 상대적이라는 거죠. 이를 적용한 대표적인 예는 뭐다? 애플 웹사이트의 제품 소개 페이지가 되겠다. 그래서 그 소개 페이지가 아래쪽에 그림 7-6에 절대 이치를 사용한 예제가 가지고 이미 요 요소가 있죠. 이 요소가 뭡니까? 방금 위에서 얘기한 대로 요런 속성을 적용해가 뭡니까? 절대 이치를 사용해서 배치한 이미지라고 이렇게 나오죠.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요게 이제 절대 이치를 사용한 예가 되겠다. 그 다음 이어서 다음 슬라이드 넘어갑니다. 넘어가니까 이번에는 타이틀이 응용 예제 7-4 그래가 절대 이치를 사용한 요소 배치 1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래쪽에 보니까 뭡니까? 코드 7-4에 example 4.html 그래가 소스 코드를 실어놨는데 이거는 우리 교재 페이지 229페이지 맨 아래쪽에 가면 나와 있습니다. 알겠습니까? 그래서 왼쪽에 228페이지 맨 아래쪽에 보니까 뭐라고? 절대이치를 사용한 요소 배치 그래가 이전 장에서 배운 내용을 기반으로 절대이치를 사용해서 다음과 같이 요소를 배치해 보겠다 이렇게 되겠습니다. 참고로 원은 div 태그에 보드 라디우스 속성을 적용해서 만든다. 보드는 테두리라는 뜻이고 라디우스는 뭡니까? 예? 반경 이런 뜻이죠. 그러니까 원입니다. 타원.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리고 229페이지 이제 메뉴에 보니까 그림이 하나 나오고 중간에 보니까 6장에서 다룬 다음 내용만 기억하고 있다면 손쉽게 만들 수 있었을 것입니다. 어떻게? 자손의 포지션 속성에는 뭐다? 업솔루트 키워드를 적용하고 부모에는 하이트 속성을 뭐다? 입력을 하라면. 그래서 이 내용을 적용을 했다면은 아래쪽에 나오는 이 코드 7-4와 같이 작성했을 것이다. 그래서 자주 사용하는 내용이므로 반드시 기억하고 그 외 부분은 뭐다? 어렵지 않기 때문에 추가 설명을 생략한다.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럼 아래쪽에 소스 코드 보니까 타이틀이 absolute position 이렇게 줬고 그 다음에 스타일 또 저 다음 슬라이드 넘어가면 슬래시 스타일 부분이 나오겠죠. 여기 보니까 포지션이 뭡니까? 릴레이티브를 준 겁니다. 오버플로는 뭡니까? 히든을 줬죠. 그죠? 그래서 부모의 포지션 속성을 뭐다? 여기서는 뭡니까? 릴레이티브를 뭐다? 적용을 했다 이 말이죠. 자, 참고하시고 그 다음 이어서 다음 슬라이드 넘어갑니다. 넘어가게 되니까 넘어가기 전에 맨 아래쪽에 보세요. 그거 보니까 위에 점 서클이라고 줬죠. 이거는 뭡니까? 원을 그리겠다 이 말이죠. 그래서 요 밑에 보드 라디우스 그래가 자 반경의 테두리를 뭐다 50% 비율로 줬습니다. 그리고 앞에 샵 레드라고 하고 백그라운드는 뭐다 레드 속성을 줬고 레프트는 20픽셀 탑은 뭡니까 20픽셀을 줬다.
그래 해가지고 요 놈을 출력시키니까 우리 교재 페이지 229페이지 맨 위에 그 보면 그림 하나 나와 있죠. 더미 테스트와 아래쪽에 또 더미 테스트 텍스트가 이렇게 배치가 되고 직사각형 박스 상자 맨쪽 맨 위에 뭐가 나옵니까? 둥근 요 타용의 배경 그림이 뭡니까? 빨간색이 이렇게 나타난 타용이 하나 놓여 있습니다. 그 다음 슬라이드 넘어가게 되니까 여기 이제 그림이 나와 있네요. 이제 다음은 삽 그린 그래가지고 백그라운드는 그린을 줬다. 그래서 여기 보니까 쭉 와가지고 요 그린이 들어갔죠. 그래서 요거는 뭡니까? 라이트는 뭡니까? 오른쪽은 20픽셀, 탑은 얼마? 20픽셀을 준 겁니다. 그 다음 아래쪽에 뭔가 샵 블루 그래가지고 자, 오른쪽 맨 밑에 여기에 배치되어 있죠. 요거는 뭡니까? 블루, 배경, 백그라운드를 블루 줬고, 라이트는 20픽셀 줬고, 바텀은 뭡니까? 아래쪽은 뭡니까? 또 20을 줬다, 이 말입니다. 이해됩니까? 그래서 위에 그린은 위에 탑을 줬는데 많아요. 요거는 아래쪽 바텀에 뭡니까? 20픽셀, 에? 줬다, 이 말이죠. 그 다음 마지막으로 샵 옐로 같은 경우는 백그라운드가 뭡니까? 옐로우를 줬고, 그래서 노란색 백그라운드 배경이 깔리고, 레프트는 얼마? 20픽셀을 떼어주고, 바텀이 있죠. 아래쪽은 얼마? 또 20픽셀을 띄워준 겁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배치는 이렇게 되더라. 그러니까 아래쪽에 바디 부분에 보니까 더미 텍스트 그래가지고 위쪽에 이렇게 하나 배치가 요래 되었고 또 아래쪽에 보니까 뭡니까? 또 H1 그래가 더미 텍스트 이렇게 태그 명령을 줘가지고 아래쪽에 이렇게 배치가 됐다. 그래서 안쪽에 보니까 div id를 써가지고 첫 번째 타원 레드, 두 번째 그린, 세 번째 블루, 네 번째 옐로 요래 가지고 각각 뭡니까? 서클 속성명을 줘가지고 이렇게 타원을 그려냈다. 자,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이어서 다음 슬라이드 넘어가게 되면은 이번에는 요소를 중앙에 배치는 어떻게 하노 이 말이죠. 이거는 우리 교재 231페이지 가게 되면은 메뉴에 뭐라고 나옵니까? 다음 과정을 거쳐 요소를 화면 중앙에 배치할 수 있다. 첫 번째로 뭡니까? 중앙 정렬하려는 div 태그의 뭐다? 포지션 속성을 뭐다? absolute로 지정했다. 절대 이지값. 그리고 레프트 속성과 탑 속성을 모두 뭐다? 50%로 지정했다. 그래 지정했는 결과가 아래쪽에 캡처 떠가지고 넣어놨습니다. 레프트는 50%, 탑은 50%. 그리고 포지션은 콜론하고 뭡니까? absolute 키워드를 썼죠. 그러면 이렇게 이제 배치된다 이 말이죠. 그 다음에 아래쪽 세 번째는 보니까 중앙에 정렬하려는 div 태그의 마진 레프트 속성과 마진 탑 속성에 음수를 입력. 요거 중요합니다. 자, 음수를 뭡니까? 입력한다. 그러면은 뭡니까? 요소가 왼쪽 2로 당겨지면서 요소 중심이 페이지 중앙에 위치하더라. 요소 요 중심이 요 페이지 중앙에 위치하더라. 이때 입력하는 값은 뭐다? div 태그 너비와 뭡니까? 높이의 정확히 반이어야 한다. 요거 아주 중요한 말입니다. 꼭 이해를 하시고요. 그 다음 이어서 다음 슬라이드 넘어가게 되면은 이번에는 타이틀이 응용 예제 7-5 거리가 요소의 중앙 배치하는 걸 소스 코드로 작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교재 231페이지 맨 아래쪽에 보게 되니까 앞서 설명한 요소를 중앙에 배치하는 과정을 구현했는 코드가 바로 코드 7-5 요거다. 요거 알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교재 페이지 232페이지 가니까 코드 7-5가 그 나와 있는데 요 중간에 보니까 주성문 초기화 그래가지고 마진은 제로, 패딩은 또 제로 줬다. 그 다음에 주제는 뭐다? 백그라운드를 레드를 줬습니다. 오른쪽 그림 보니까 요 빨간색 깔려 있죠. 그죠? 그 다음에 샵 컨테이너 써가지고 색상 및 크기 적용은 어떻게? 너비는 500픽셀, 높이는 250. 자, 여기 250이고, 여기 뭡니까? 500픽셀이 되겠죠? 백그라운드는 오렌지색을 줬다. 자, 요래 줬는 게 뭐 안에 있는 요거다. 그 다음 위치 설정은 보니까, 포지션은 absolute, 그죠? 절대 위치를 줬고, 레프트 50%, 탑을 50%. 아시겠습니까? 그 다음에 이제 마진 레프트 마이너스 250을 줬습니다. 그 다음에 마진 탑을 뭡니까? 125를 줬다. 125. 알겠습니까? 그리고 오른쪽에 보니까 뭡니까? 자, 요수의 중앙 배치 거리가 요 문자는 뭡니까? 중간에 직사각형 박스 메뉴에 이렇게 놓여 있죠. 그죠? 자, 그래서 실행하게 되면은 요런 식으로 나타난다는 걸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이어서 다음 슬라이드 넘어갑니다. 넘어가니까 이번에는
요소를 고정 이치에 배치한다 이렇게 되겠습니다. 이거는 우리 교재 233페이지 메뉴에 가게 되면 뭐라고 되겠습니까? 바는 여기 바는 현재 아래쪽에 그림 7-7에 보니까 고정바 사용예라고 되겠죠. 그죠? 그럼 여기에 고정바는 뭔데요? 여기 보니까 아래쪽에 고정바 그래가 1, 2, 3, 4, 5, 6, 7 있죠. 그죠? 요 부분이다. 요게 뭐냐, 현재 빨간 박스 이렇게 처리해 놨습니다. 이렇게. 그러나 요 부분이 바다. 우리 역도 선수들 보면 바벨 들잖아요. 긴 막대기를. 그래서 교재 233페이지 메뉴에 가니까 바는 웹페이지의 상하 좌우에 붙어서 사용자를 따라다니는 요소로서 인터넷 쇼핑몰이나 웹 응용 프로그램에서 많이 사용하고, 다음 쿠팡 웹사이트나 아래쪽에 다른 페이지로 이동할 수 있는 버튼이 고정되어 있다. 요 아래쪽에.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아래쪽에 보니까 그림 7-7 고정바 사용한 예라고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자, 요 이미지 이해를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위에도 방금 교재에서 설명한 대로 웹페이지의 상하 좌우에 붙어서 뭐다? 바가 사용자를 따라다니는 요소다. 그래서 쿠팡 사이트는 이 아래쪽에 있다. 그 다음 이어서 넘어갑니다. 넘어가니까 이번에는 타이틀이 응용 예제 7-6 거래가 고정바 배치 1이 나옵니다. 아래쪽에 코드 7-6에 이그젬플 6 그래가지고 소스 코드를 이렇게 실어 놨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우리 교재 233페이지 맨 아래쪽에 보게 되면 나와 있습니다. 그거 보니까 고정된 바를 만드는 방법은 간단하다. 우선 뭐다? 포지션 스타일 속성에 픽스트를 적용하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래쪽 소스 코드 보니까 헤드 태그 명령 바로 밑에 타이틀이 들어가고 픽스트 바 고정바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죠? 그 다음 레프트 속성, 탑 속성, 라이트 속성, 바텀 속성의 값을 입력해 이치를 설정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해됩니까? 그리고 이어서 위드 속성과 라이트 속성으로 크기를 설정하면 되더라. 그래서 코드 7-6과 같이 작성한 후 실행하면은 스크롤을 내려도 바가 고정된 채로 따라온다. 쉬운 코드이므로 뭐다? 조금만 살펴보면 금세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고정바를 만드는 방법을 이해한 후에는 뭐다? 요소를 넣어보거나 오른쪽과 아래쪽에 고정바를 만들어 보라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다음 슬라이드 잠시 넘어가게 되면은 뭐다? 메뉴에 보니까 소스코드 점 레프트 언더바 바라고 주고, 그 다음 백그라운드는 뭡니까? 블루라고 줬죠. 이 블루는 바로 이 부분을 말합니다. 포지션은 고정시켰다. 픽스드. 레프트 여백은 제로. 탑은 50픽셀. 50 줬다임. 그 다음 바텀 아래쪽에는 제로 줬다임. 그리고 폭은 뭡니까? 50픽셀을 줬다임. 아시겠습니까? 그 다음에 요 아래쪽에 바디 부분에 보게 되니까 뭡니까? 탑바가 있고, 요 빨간 거 있죠. 요거. 그 다음 레프트 바 있죠. 요 파란색 있죠. 그 다음에 뭡니까? 클래스에다가 컨테이너를 썼고, 그 다음 아래쪽에 뭡니까? 본문 내용을 이렇게 짧게 이렇게 넣어놨는데, 실제 여러분들이 실습을 하면 위에 있는 거 요거, 중간에 있는 요 본문 내용, 아래쪽에 있는 본문 내용이 있죠. 이렇게 센텐스를 길게 한번 넣어보면은 이게 확연하게 구분된다는 걸 여러분들이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이어서 다음 슬라이드 넘어갑니다. 넘어가니까 이번에는 뭐다? 응용 예제 7-7 거래가 글자 생략하는 거는 어떤 식으로 하노 이 말. 그래서 우리 교재 235페이지 메뉴에 가게 되면은 인터넷을 돌아다니다 보면은 게시판의 목록 페이지나 그림 7-8과 같이 모바일 페이지에서 글자가 생략된 모습을 자주 볼 수 있다. 글자가 생략됐다는 것은 센텐스가 들어가고 끝에 뭡니까? 점점점 이래 나오죠. 그래서 오른쪽 여기 위쪽에 보니까 로렘하고 끝에 점점점, 또 아래쪽에 보면 점점점이 있죠. 자, 요런 게 바로 생략된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그래서 이거는 한 행을 넘어가는 글자를 자동으로 생략하는 기능이다. 이렇게 되겠습니다. 이해되나요? 그래서 우리 교재 235페이지 중간에 가니까 그림 7-8 그래가지고 뭡니까? 글자 생략 예를 캡처 떠가 넣어놨습니다. 그죠? 그리고 이제 아래쪽에 보니까 응용 예제 7-7 그래가 글자 생략 그래가지고 글자를 생략하는 기능은 코드 여기 나와 있죠. 우리 강의 슬라이드 7-7 있습니다. 요거와 같이 엘립시스 클래스를 만들려면 쉽게 구현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 소스 코드 중간에 보면 점 엘립시스라고 이렇게 되어 있죠. 그죠?
자, 그 다음에 너비를 300픽셀을 넘어가는 글자는 점점 생략으로 처리되어 사라진다. 그래서 여기 보면 위드 300픽셀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 너비가 300픽셀을 넘어가니까 이제 점점점 이렇게 나타난다 이 말이죠. 자, 그렇게 이해하시고 요래 나타나고 사라지고, 그 다음에 소스 코드 요 중간에 여기 보니까 화이트 스페이스 콜론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now 랩이라고 되어 있죠. 요 화이트 스페이스 요거는 뭔데, 공백 문자를 어떻게 처리할지 결정하는 속성이다. 그 다음에 요 now 랩 한 거 요거는 줄바꿈을 방지해 주는 기능입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요 오른쪽 그림 메뉴에 보니까 점점점 요런 식으로 처리했다 이 말. 자, 그렇게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 하나의 문장 내용 요거 있죠. 두 줄로 되어 있는데 요거는 아래쪽에 본문에 보니까 H1 그래가지고 뭡니까? 클래스 이퀄 쿼티션 마크에 엘리십스하고 로렘이라고 이래줬죠. 요게 요 내용이 들어가는 거고, 아래쪽 요거는 뭡니까? 역시 클래스 이퀄 쿼티션 마크에 엘립시스라고 주고 로렘 그래가 요거는 뭡니까? 두 번째 줄 여기에 들어가겠죠. 그죠? 자,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이어서 다음 슬라이드 넘어가니까 여러분들이 가장 기다려왔던 땡큐라는 문자 열이 가운데에 타운 한가운데 있는데 여기서 잠시 접어주고 우리 교재 237페이지 가게 되면은 7장 연습 문제가 등장합니다. 1번과 2번이 있는데 2번은 실제 여러분들이 네이버 메인 페이지 기본 형태를 단계별로 구현해 보라 그러는데 이걸 실제 실습을 해 봐야 됩니다. 그래서 교재 238페이지 메뉴에 가니까 1번, 저 밑에 가니까 2번, 그 다음 오른쪽 239페이지 오른쪽 맨 아래쪽에 가니까 3번이 있죠. 그 다음 한 장 넘기면 240페이지 맨 아래쪽에 가게 되면 4번이 나옵니다. 자, 이걸 한번 읽어보고 소스 코드를 직접 작성해 가지고 한번 출력해 보세요. 그러면은 우리 교재 240페이지 가운데 오른쪽에 그 결과 화면 있죠. 자, 요런 식으로 아마 출력될 겁니다. 그럼 다시 앞 페이지 돌아와 가지고 237페이지 메뉴에 가시면은 1번 문제 뭐라고 나옵니까? 다음 질문에 OX를 표시하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1번 문제는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어떤 요소를 수평으로 차근차근 정렬할 때는 자손에게는 플라트 속성을 지정하고 부모 오버플로우 속성은 뭐다? 히든으로 적용한다. 이게 맞나 틀리나 이래 돼가 있죠. 그럼 우리 교재 제 앞에서 살펴봤듯이 이거는 맞습니다. O가 되겠죠. 그래서 갈로 안에 O 표기를 해주면 되고, 그 다음 2번 문제를 보게 되니까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어떤 요소를 화면 중앙에 정렬하고 싶을 때에는 마진 콜론 오토를 사용한다 그런데 거짓말입니다. X죠. 우리 교재 제 앞에 가게 되면은 이렇게 하려고 그러면 레프트와 탑에다가 뭡니까? 밸류 값을 음수를 지정해서 뭡니까? 중앙에 정렬하고 있습니다. 그거 여러분들이 한 번 더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3번 문제는 절대 이치로 요소를 배치할 때에는 포지션 콜론하고 업솔루트 키워드를 사용한다. 이거 맞습니다. 절대 이치를 지정하니까 O입니다. 그 다음 4번 문제 보시게 되면은 요소를 고정 이치에 배치할 때는 고정 이치입니다. 포지션 콜론하고 뭡니까? 고정이니까 픽스트 키워드를 사용한다. 이거 맞나 틀리나 이 말이죠. 맞습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4번 같은 경우는 O가 되겠다. 자, 그렇게 참고하시면 되고요. 자, 여기까지가 사실상 우리가 중간평가 고사 시행하기 마지막 우리가 진도를 다 배운 이치가 되겠습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러면 중간고사는 어저께 화요일날 교수님이 대면 강의할 때 여러분들한테 간단하게 출제 범위라든지 뭐 어떤 식으로 뭐 출제가 될 것인지 여러분들한테 간단하게 내용을 언급했습니다. 그걸 참고해서 아무쪼록 잘 준비해서 목요일날 오후 2시에 여러분들이 중간고사 시행하는데 한 명도 빠짐없이 전원 참석해서 시험 잘 치시기 바랍니다. 물론 당일날 반드시 레포트 작성했는 거 직접 여러분들이 들고 오셔서 시험 시작 10분 전에 앞에 다 제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아시겠습니까? 자, 그 다음에 요게 이제 7장 내용인데 우리 앞장
교재 또 몇 페이지 앞으로 넘어가 가지고 6장 부분이 있죠. 6장 부분. 6장 부분에 거기 보니까 또 뭡니까? 연습 문제가 페이지 212페이지 1번과 213페이지 2번, 그 다음에 아래쪽에 가니까 3번, 그 아래쪽에 가게 되니까 뭐가 있습니까? 4번이 있고요. 그 다음 한 페이지 넘기면은 5번, 6번, 7번, 8번, 9번, 10번, 또 한 페이지 넘기니까 216페이지 맨 위에 11번, 12번, 13번 이래 있습니다. 물론 뭐 거기 나오는 11번, 12번, 13번 이런 거는 여러분들이 직접 실습을 해 봐야 되겠죠. 아시겠습니까? 그 다음 앞 페이지 215페이지 가니까 맨 아래쪽에 10분 문제 있죠. 다음 코드의 실행 결과를 그리시오 그랬습니다. 물론 뭐 이 소스 코드만 분석해 봐도 여러분들이 그릴 수 있겠지만은 실제 요걸 여러분들이 구현을 해 가지고 실행을 해 보면은 바로 어떻게 실행 결과가 나올 건지 직접 그릴 수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요거는 나중에 실습 시간에 직접 한번 해 보도록 하고, 그러면은 마지막으로 212페이지 거기 가니까 뭐가 6장 부분이 있죠. CSS 속성 부분인데 요 6장 부분의 연습 문제를 시간 관계상 다 풀 수는 없고 간단하게 몇 문제만 풀고 나머지는 대면 강의 시간에 풀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러면 교재 212페이지 맨 위에 1번 보게 되니까 뭐다? 다음 빈칸에 알맞은 단어를 넣으시오 그랬습니다. 1번 보니까 갈로에는 마진 속성과 보드 속성, 그 다음 패딩 속성, 위드 속성, 화이트 속성이 포함된다 그랬는데, 자, 이게 포함되는 거는 갈로에 뭐가 들어간다? 박스 속성이 되겠죠. 박스 속성 꼭 기억하세요. 그 다음 2번에 테두리 두께는 갈로로 입력하고 테두리 형태는 갈로로 입력하며 테두리 색상은 갈로로 입력한다 이래 되가 있는데, 첫 번째 테두리 두께는 뭡니까? 보드 다시 위드 속성이 들어갑니다. 테두리 형태는 뭡니까? 보드 다시 스타일 속성이 들어가면 될 거고, 테두리 색상은 보드 다시 하고 칼라 속성이 들어가면 되겠습니다. 꼭 적어 놓고 기억하세요. 3번에는 갈로를 사용하면 박스의 테두리를 둥글게 만든다. 그럼 뭘 넣어야 되냐면, 그래 하는 게 어떻게 한다? 우리 교재 저 앞에서 둥근다, 원이다, 반경. 그래서 보드 다시 라디우스 속성을 주면 되겠죠. 라디우스, RADIUS라 그럽니다. 그 다음 4번에 갈로에 넌 키워드를 적용하면 태그가 화면에 보이지 않는다. 그런데 이 갈로에는 뭐가 들어가나요? 요거는 뭡니까? 디스플레이 속성이죠. DISPLAY라 그럽니다. 그 다음에 5번에 백그라운드 대시하고 갈로의 속성은 배경 이미지를 넣을 때 사용한다. 배경 이미지라 그랬으니까 IMAGE가 되겠죠. 이미지. 그 다음에 6번에 백그라운드 다시 갈로의 속성은 배경 이미지 크기를 지정한다. 이미지 크기는 사이즈입니다. SIZE고. 그 다음에 7번에 백그라운드 다시 하고 갈로의 속성은 배경 이미지의 반복 형태를 지정한다. 반복이니까 리피트가 되겠죠. REPEAT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 8번에 백그라운드 다시 갈로의 속성은 배경 이미지를 화면에 고정한다 그럽니다. 그럼 이러면은 이 갈로 안에 뭐가 들어가겠냐면, 이게 우리 교재 저 앞에서 배웠듯이 attachment라 그러죠. ATTACHMENT입니다. 꼭 기억하세요. 그 다음 9번에 백그라운드 다시 하고 갈로의 속성은 뭐다? 배경 이미지의 배치를 지정한다. 배치를 지정할 때 쓰는 뭡니까? 예? 키워드가 포지션 되겠죠. POSITION 되겠습니다. 그 다음 10번에 폰트 다시 갈로의 속성은 글자 크기를 지정한다. 글자 크기는 사이즈입니다. SIZE. 그 다음 11번에 폰트 다시 갈로의 속성은 글꼴을 지정한다. 글꼴은 뭡니까? 패밀리죠. FAM 뭐다? ILY가 Y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 12번에 보니까 갈로 글꼴 명주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글꼴은 모서리가 뾰족한 글자를 의미하더라. 이런 글씨체가 뭐냐? 이게 뭡니까? 우리 교재 저 앞에서 세리프체라 그랬죠. SERIF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 13번에 갈로 글꼴 고딕체입니다. 고딕체는 모서리가 네모진 글자를 의미한다. 자, 이런 고딕체를 뭐다? 산스 세리프라 그러죠. 그래서 SANS 다시 SERIF를 적어주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14번
폰트 다시 뭡니까? 갈로의 속성은 글자 스타일, 기울기 등을 지정하더라. 글자의 기울기 등을 지정하는 것은 뭡니까? 폰트 다시 갈로의 스타일입니다. STYLE를 주면 되겠죠. 그죠? 스타일. 그 다음 15번에 폰트 다시 갈로의 속성은 글자의 두께를 지정한다. 두께는 뭡니까? 높이가 되니까, 두께는, 자, 높이가 아니고, 가로 폭이니까, 웨이트가 되겠죠. 그죠? WEIGHT, 웨이트. 기억하세요. 그 다음 16번에 갈로의 속성은 글자 정렬을 지정한다. 정렬은 얼리전이라 그랬죠. 그래서, 글자 정렬이니까 텍스트입니다. TEXT 다시 얼리전 ALIGN이 들어가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17번 보게 되니까 갈로의 속성은 글자의 높이를 지정한다. 글자의 높이는 뭡니까? 라인 다시 하이트라 그럽니다. LINE 다시 HEIGHT 꼭 기억하세요. 그 다음 18번에 보니까 갈로의 속성은 요수의 위치 지정 형식을 설정할 때 사용한다. 요수의 위치 지정 형식. 그러면 이 18번 갈로에 들어갈 거는 뭡니까? 위치니까 포지션, POSITION 요 키워드가 들어가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19번은 보니까 갈로의 속성은 내용이 요수 크기를 벗어나 모두 보여주기 힘들 때 어떻게 보여줄지를 지정한다. 자, 어떻게 보여줄지 지정한다. 요때 들어가는 키워드가 19번의 갈로의 오버플로우입니다. OVERFLOW가 되겠다. 그 다음 20번에 갈로의 속성은 박스에 그림자를 부여한다. 그림자 부여할 때 쓰는 걸 뭐다? 박스 다시 섀도우라 그럽니다. BOX 다시 SHADOW 섀도우가 되겠죠. 그 다음 21번은 갈로의 속성은 글자에 그림자를 부여한다. 자, 글자니까 텍스트입니다. TEXT 다시 섀도우입니다. SHADOW가 되겠다.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이어서 우리 교재 213페이지 맨 위에 가게 되면 2번 문제가 나옵니다. 2번에 보니까 다음 질문에 OX를 표시해 달라 그럽니다. 첫 번째 보니까 인라인 형식의 태그에는 위드 속성과 화이트 속성이 적용되지 않으며 마진 속성과 패딩 속성은 좌우로만 적용된다. 맞나 틀리나 이 말이죠. 맞습니다. O입니다. 그 다음에 2번에 인라인 블락 형식의 태그는 위드 속성과 화이트 속성이 지정되며 마진 속성과 패딩 속성이 상하 좌우로 적용된다. 상하 좌우. 맞습니다. O가 되겠죠. 3번에 보게 되니까 블락 형식의 태그는 위드 속성과 화이트 속성이 지정되며 마진 속성과 패딩 속성이 상하 좌우로 적용된다. 이것도 맞습니다. O입니다. 4번에 백그라운드 이미지 속성에는 이미지를 하나만 지정할 수 있다. 거짓말이죠. X. 5번에 폰트 패밀리. 이게 글꼴이죠. 이 속성의 글꼴을 여러 개 지정하는 것은 아무런 의미가 없다. 거짓말입니다. X입니다. 6번째 일반적으로 웹브라우저의 글자 기본 크기는 16픽셀이다. 이래 돼가 있다. 이게 맞습니까? 거짓말이죠. 5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 7번에 기본적인 글꼴 두께의 값은 400이다. 이거 맞아요. 그 다음에 8번에 인라인 형식의 태그에는 텍스트 얼리전 정렬 속성을 지정해도 의미가 없다. 맞습니다. 5가 되겠습니다. 아시겠습니까? 그 다음 나오는 문제가 몇 번입니까? 9번 문제가 되겠죠. 9번 문제 잠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보니까 뭐라고? 요소들은 기본적으로 절대 좌표계를 사용한다. 거짓말입니다. X입니다. 10번에 G 인덱스 속성의 숫자가 클수록 앞에 위치한다. 5죠. 그 다음 11번에 보게 되니까 오버플로우 속성을, 오버플로우 로우 속성을 히든으로, 오버플로우 로우가 아니고 오버플로우죠. 오버플로우 속성을 히든으로 지정하면은 영역을 넘은 부분을 보이지 않게 만든다. 이때 스크롤을 사용해 보이지 않게 된 부분을 볼 수 있다. 스크롤은 뭐 볼 수 있는 게 아니죠. X가 되겠습니다. 꼭 기억하세요. 그 다음 우리 교재 213페이지 맨 아래쪽에 보니까 3번 문제. 다음 중 CSS에서 사용할 수 없는 크기 단위라 그렇습니다. 자, 센티미터 또 배수 EM 4번에 PX는 맞는데 2번에 M 하는 건 없죠. 답은 2번 되겠습니다. 그 다음 4번 문제 보시게 되면은 다음 속성 중 글자 색상을 지정하는 속성. 색상 캐서니까 뭐가 되겠다? 컬러가 되겠죠. 그죠?
그래서 답은 3번 되겠습니다. 그 다음 우리 교재 한 페이지 넘어갑니다. 몇 페이지? 214페이지 넘어가면 되겠죠. 맨 위에 보니까 5번 문제가 등장합니다. 5번에 보니까 다음 속성 중 박스와 관련한 속성이 아닌 것은 그렇습니다. 자, 보드, 테두리, 마진, 여백, 패딩. 자, 안쪽 여백이 되겠죠. 근데 다이렉션 이런 건 없어요. 4번입니다. 그 다음에 6번 문제 보게 되면은 다음 중 배경 이미지로 background.png를 올바르게 지정한 것은 그렇습니다. 그러려 그러면 뭡니까? 백그라운드 속성명 콜론 주고 그 다음에 뭡니까? 경로 이체를 지정한다. 그게 뭡니까? URL이죠. URL하고 괄호 열고 싱글 코테이션 마크의 파일명 뭐다? background.png라고 이렇게 주면 되겠습니다. 아시겠습니까? 자, 그 다음에 7번 문제 보세요. 7번 문제는 다음 중 포지션 속성을 absolute를 지정한 절대 좌표계에서 이체를 지정할 때 사용하는 속성이 아닌 것은 그렇습니다. 자, 탑이나 레프트, 라이트는 맞죠. 이거 말고 뭐 바텀도 있는데 2번 로우는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그래서 7번의 정답은 몇 번? 2번이 되겠다. 2번. 알겠습니까?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이제 8번은 다음 스타일에 적용되는 태그 너비를 구하시오 그랬어요. 우리 교재 공식도 있었죠. 그 너비 구하면 얼마 된다? 150이 되겠습니다. 150 픽셀. 꼭 기억하시고요. 이해됩니까? 그 다음 문제가 우리 교재 뭡니까? 215페이지 맨 위에 가니까 뭡니까? 9번 문제가 되죠. 9번 문제. 9번 문제 보니까 다음 코드와 같이 백그라운드 이미지 속성을 적용했을 때 이미지 A와 이미지 B 중 어떤 이미지가 위쪽에 있는가 그렇습니다. 자, 그거는 보니까 스타일하고 바디하고 백그라운드 다시 이미지 콜론하고 이미지 A, 이미지 B, 세미콜론 그 다음 중괄호 닫고 슬래시 스타일로 이렇게 끝났는데 이럴 경우에는 항상 뭐가 A 이미지가 위에 2차입니다. 앞에 나온 거. 아시겠습니까?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이제 10번은 다음 코드 실행 결과를 그러시오. 자, 여러분들 이걸 입력을 해가지고 실제 실행해 보면은 저 밑에 바디 보니까 클래스 이꼴 코테이션 마크 박스 그 다음에 H1 사이즈 크기로 1, 2, 3이 있는데 출력하면 어떻게 나오느냐? 1, 2, 3 순서가 나오는 게 아니고 맨 앞에 3이 나옵니다. 즉 사각형으로. 물론 배경은 저 위에 보면 레드가 되겠죠. 그 다음에 2번은 3 다음에 2가 나오고 그 다음에 마지막에 뭐다? 1. 이런 순서로 배치대가 나옵니다. 자, 그렇게 여러분들이 실습을 한번 해 보시기 바라고, 이어서 216페이지 맨 위에 가게 되니까 11번, 12번, 13번 문제 있죠. 요거는 나중에 우리가 여러분들 학교 뭐 대면 강의할 때 실습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시겠습니까? 자, 이렇게 해서 오늘 제 7출자 강의 전체 내용을 다 마쳤습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들한테 한두 가지만 더 전달하고 오늘 강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도 잘 아시다시피 자, 정부에서도 뭐 나름대로는 엄청나게 노력해 가지고 이제 뭡니까 백신 2차 접종자가 자, 지금 맞은 프로테이지가 한 70%가 넘어가고 있다고 그럽니다. 아무쪼록 이걸 잘 여러분들이 참고 이겨내야 되고, 물론 뭐 또 이제 이번 주부터 다음 주까지 뭐 중간고사 기간이니까 여러분들이 2학기 수강 신청한 각자 과목 수가 약간 다를 겁니다. 그죠? 과목 수가 많은 친구들은 뭐 6, 7과목 넘어갈 거고, 또 뭐 정상적으로 신청한 친구는 뭐 6과목 정도 신청했겠죠. 18학점 정도. 그죠? 자, 어찌됐거나 개개인마다 상황은 다 다른데 열심히 노력했는 만큼 시험 결과는 뭐다? 보람이 있어야 된다. 근데 교수님이 늘 강조하듯이 항상 그 예습복습 열심히 하라 그러잖아요. 그러면 반드시 잠을 안 자서라도 한번 해 보십시오. 그리고 시험 기간에 오면 물론 뭐 여러분들이 알아서 공부 더 열심히 하겠지만은 교재라든지 연습문제 이런 거 한 번 더 반복해서 반복 학습해 가지고 당일날 시험 여러분들이 공부한 만큼 반드시 좋은 결과를 얻어 가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옛말에 뭐다? 지성이면 감천이다. 이런 격언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든지 땀 흘리지 않고 좋은 결과가 나올 수는 없습니다.
그거 참고하시고요. 이번 주 목요일날 시험 칠 때까지 여러분들 건강관리 잘 하시고 당일날 오후 2시에 강의실에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장시간 강의 청취하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강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